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출혈이 조금 많이 있어서 지금 재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제 갑자기 출혈이 좀 심하면서 밖에를 갔어요. 근데 침을 삼키고 있는데 너무 침이 뜨거운 걸 침이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되는데 계속 목이 말라서 그런데 뜨거운 게 왔다고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한 10번? 20번? 20번 정도는 반복한 다음에 너무 둔한가? 잠깐만 싶어서 딱 물통에서 이 내부를 보냈네. 피가 쫙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빨개지고 계속 여러 화장실 뛰어와서 뱉어봤어요. 가글도 해보고 뱉어보고 여전히 쫙쫙 나오는 상태로 놀라가지고 지금 이 시간 재학생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같이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 수술한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대학병원을 어쨌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작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대학병원으로 그냥 갈 바에는 선생님께서 그냥 여기로 바로 가자. 그래서 제가 수술한 병원으로 왔어요. 여기도 대학병원이고 와서 응급실을 갔는데 일단 가기 전에 제가 얼음물로 급한 지혈이 됐나봐요. 더 이상 막피가 우악 나오는 상태는 잠깐 아니었었어요. 한 20분간.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응급실 절차가 미국도 순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물컵을 뱉어낼 때 뱉으면서 갔다면은 응급환자 보였겠죠. 아무래도 바로 지려야 되는 상황이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좀 멈추는 것 가니까 대기를 되게 오래 했고요. 차가 진짜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많이 느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만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아우 아파.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이비인후과랑 응급실이랑 다른 건 모르는데 이비인후과까지 올라갔다가 수혈 안 맞으고 오셨냐, 각을 안 하고 오시니 하고 오셔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 혈관이 터져서 이제 엄청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혈압도 제가 원래 저혈압이에요. 원래 저혈압이면 더 위험하잖아요. 치료를 한 후에 혈압이 조금 원래보다 높게 났어요. 한 133에 89 정도 나왔나? 혈관도 원래는 잘 안 보여서 못 잡는데 신기하게도 오전에 혈관을 바로바로 이렇게 찾으셔서 그거는 다행이었어요. 지금 다 1, 2년 차 이런 정도 되고 싶고 사실 레지던트 분이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술하기 전날에 그냥 목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 보는 것 마냥 수술 전에 그냥 부위 보는 거예요. 목 보는 거. 편도가 어떤 상태 입젖이 있으면 그 뒤에 그 부분에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나 있으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릎이 있다고 이게 무릎이 커지면은 진짜 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무릎이 커지면 저한테 HPV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랬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되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금 좀 갑자기 편도 수술 받으려고 한 사람한테 성병일 수도 있다는 말을 툭 던지고 근데 아닌 것 같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때도 매우 불쾌했거든요. 사실 그거를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음날이 당장 수술이고 그걸 말해봤자 내 주치일 텐데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참았어요. 근데 사실 그 수술 전에 이제 수술전 검사를 하잖아요. CT 찍을 때도 뇌에서 막 폭이 나올 때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수술 날짜가 갑자기 바뀌었어가지고 솔직히 정상 판독이 나오지 않았지만 혹이 있는 건 분명하다. 처음에 머리에 혹이라 했어요. 그래서 머리 어딘가요? 머리 왜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라 확실하게 모르지만 뇌 혹이. 그래서 제가 그날에 그 전화를 듣고 나서 영상을 찍었어요. 거기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한번 보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요. 원래 8월 23일에 편도 수술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수술 전 검사를 받으려고 8월 9일 날에 검사를 하고 왔고, 그 다음 주인 오늘이 지나고 내일 입원을 하고 내일 모레 수술하는 걸로 원래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2주 전에 검사를 하는 거여가지고 판독도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는 그 목쪽 CT를 보는데 머리가 살짝 보이는데 머리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혹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한 혹인지 아닌지를 거기 전문과 선생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편도 수술은 미뤄진 상태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그 둘 중 하루에 아마 최대한 빠르게 그 판독해서 진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편도 수술 진행해도 되는지 연락 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한번 지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저한테 준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어요. CT 정상 판독이 나오면 연락이 주겠다. 문제가 있어서 내원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준다고 했어요. 저로 혼선이 오기 시작할 거죠. 이제 제가 코디네이터가 전화해서 저한테 뇌신경센터에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 잡은 이유를 전 당연히 뇌혹 때문에 잡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또 어렸을 때 경동맥병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잡은 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뇌혹 있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코디네이터한테 뇌혹이요? 하고 아무리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때부터 어이가 없었죠.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저한테 그 의사한테 전화 왔던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걸었어요. 한 3-4일 된 거를 그 얘기를 했고, 왜냐면 그맘때쯤 저한테 수요일 목요일에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저는 그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거 네. 근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판독이 나왔대요. 원래 연락을 주기로는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전화해서 그거 사실을 알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분한테 알렸고,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라 조영재 뭉친 거를 자기가 잘못 본 거예요. 다 좋아요. 뇌에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순간에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옮겼는데 그게 처음으로 기분 나빴던 순간이 없고, 그 레지던트들한테 그 후에 두 번째로 만나자마자 알았어요. 그 말투부터 해가지고 살짝 어리버리하신 게 느껴졌거든요. 딱 그분 보자마자 말하는 방식에서 알았고, 표현을 자꾸 예를 들면 운이 나쁘다 이런 말을 약간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혼자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보면 생각하시겠지만 듣기 거북한 단어와 표현들이 많았고요. 편도 수술 전에 저한테 HPV 얘기를 하신 거에 완전히 일단 떠나서 그분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았었고, 지금 이렇게 터지기 전에 메르질러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르질러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다. 이런 일이 있는 일이냐니까 간호사분들이 놀라서 그런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은 이제 따끔하고 주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볼 일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출혈이 터지고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그때 제가 피를 멈춰놨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거 출혈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는 과정에서 출혈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제 석션이랑 에어 석션 그런 걸로 입 안에 있는 그런 거품이나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하시고 보려고 석션으로 살짝 빨아들였는데 피가 터진 거예요. 솔직히 느껴지더라고요. 좀 당황하시는 게. 근데 그분이 조치를 해도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무식했고 같이 계시던 선생님도 보고 조금 그랬고 피가 너무 멈춰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 교수님이 아니신데 다른 교수님이 이제 상처 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도 되게 릴렉스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때 마음에 일단 안정이 왔어요. 찾아내시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를 진정시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머릿속에서 처음에 멘붕 왔던 게 나 대만 가야 되는데 피 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에 점점 격해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환자분 이거 흥분하면 위험해요 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뭔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할 거니까 이게 좀 헐구역질다고 욕할 수도 있는데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세요. 이건 상태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 못했고 이렇게 은색으로 생긴 저 트레이 같은 거에 계속 피를 뱉어내는데 와 눈앞에 빨개지고 이거 중에 옷에 묻으면 어떡하지. 옷이 왜냐면 다 새 옷이었고 피들 계속 보니까 정신 나갈 것 같고 점점 시약을 해줬어요. 정맥혈관이어서 피가 컬컬 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여자 의사분이 오시더니 저 선배분이 지금 같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의사 한 2년 차시라고 알고 있어요. 내지로 아는 분? 의사 2년 차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저를 안심시켜줬고 또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고 레지던트 분을 어시를 쓰셨는데 레지던트 분은 그 와중에도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너무 당황하신 건지 조금 이래가지고 그냥 또 못한 일단 제 전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한 상태였고 저를 봐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도 못하시면 저는 아마 바로 기절했을 거예요. 출혈이 일어나서 그분께서 지정한 대로 저도 잘 따라고 혀 잡고 있었고 구역질이 날 것 같지만 계속 대만 가야지 진정하자 이렇게 하면 대만 못 가 하는 와중에 피 울컥울컥 나는가 뱉을게요 하는 거 뱉고 너무 아파요 그냥 이러고 있고 소작기로 그냥 이렇게 뺀 상태로 혀뿌리 그걸 찾으신 거예요. 피 나는 곳에 그래서 혀뿌리로 소작기로 계속 디디셨어요. 개 아팠죠. 이거를 원래 전신마취를 하는 게 고통스러워서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 없이 시술을 그렇게 하는 거는 위치도 중요한데 그렇게 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출혈이 났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설편도 그쪽 옆쪽 바로 안쪽 안쪽에서 난 거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를 양치질 할 때 혀 닿기만 해도 구역질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양치할 때도 구역질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무 더러워 보여서 그냥 혀 이렇게 잡고 최대한 양치질 그 구역 안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죠. 소작기로 지지실 때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나는 재수술하면 대만 못 가니까 재수술만은 피하자. 노래도 해야 된다. 연습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진짜 버텼어요. 그리고 다행히 피가 일단 멈춰서 오늘 외래를 본 후에 교수님이 뭐 재수술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재수술을 하는 거고 괜찮을 것 같다. 지켜보자라고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입원은 무조건 하는 걸로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저는 입원을 하게 됐어요. 피를 한 3-4통 정도 토해냈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도 엄마한테 연락했고 엄마가 되게 많이 고생을 했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일 있었고 이제 저희 선생님 보시고 저거 레진 좀 보고 바꿔요. 전공 볼까라 그러고 얘기해라.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앞에 여기 병원이니까 레진 들어갔다 그분 덮쳐 주세요. 못 되거나 사람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조금 고치셔야 될 분이 거기 있는 게 확실히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원님으로 보이는 분들한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분한테는 일절 아무 말도 당연히 안 했고요. 이분 앞에서는 제 목을 직접 보는 사람인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발견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많이 열심히 하루에 5끼씩 먹어서 회복한 다음에 이제 대만을 가야죠. 비행기를 타도 되냐고 내일 외래에서 물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영상으로 하나를 만들었고 행동수술을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의사가 직접 하는 것 중에서는 간단한 수술을 하겠지만 저는 되게 기계적인 케이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출혈이 나는 거는 보통 7일차에서 11일째쯤에 이제 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주차 때 3일 좀 거의 다 아물었는데 갑자기 자전거 이렇게
또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제 그 딱지가 떨어질 때 보통 살이 차오른 다음에 떨어지면 정맥 혈관이었으면 없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 안 먹어서라든지 피곤해서라든지 혈관이 먼저 자라는 경우가 있대요. 둘 다 사실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피곤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피곤하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은 열심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출혈이라 근데 피가 날 때 피가 나는 게 아프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걸 삼키고 그리고 뭐 소자들이 지지는 게 아팠죠. 피 나는 정말 아프지 않을게 그냥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 그거밖에 없었고 그건 이제 변도 수술?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수술을 하시는 그 2주 동안은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개고생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정말 2주 동안에는 일을 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은 무조건 집에서 안전거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출혈이 있으신 경우에는 시간 지체 말고 어차피 실비보험 드셨을 거잖아요. 시간 지체 말고 수술했던 병원으로 뛰어간대요. 살고 봐야죠. 천만 다행이었던 게 저도 진짜 자다가 그게 났던 거면은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그냥 자는 채로 기도가 막혔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수술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신중하게 하는 게 맞고 제 수술 자체도 이렇게 전신 마취를 또 하고 가는 수술이기도 하니까 몸에 좋을 건 없잖아요. 어쨌든 모든 걸 고려해보시고 그래도 편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뭐 제가 추천을 하든 안 하든 현재까지로서도 저는 당연히 비추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나중에 편하다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보시고도 필요하시다면은 편도 수술을 하되 큰 병원, 경험 많은 병원에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시키는 대로 드세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아무리 일반식 먹어도 잘게 조사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차갑고 내가 씹어서 죽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되게 자극적이에요. 짠 것도 그런 거마저도 이제 목에도 무리가 되니까 그거예요. 여기에 살이 이렇게 다 이걸 살을 도려냈는데 그걸 바닷물에 담근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좋을 리가 없죠. 따끔따끔 자극? 네, 자극은 좋을 리가 없어요. 수술할 때 뭐 얼음물 가글 정말 많이 하시고요. 저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원래 가글도 많이 해서 많이 먹었는데 잘 시간이 많으실 때 꼭 하시고 경험 많은 대학병원에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집에서 가까우면 뭐 좋겠죠? 이거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례를 볼 때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무조건 바꿔주세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는 바꾸기도 어렵고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는데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다면 다른 병원에서 깊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꼭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좋은 병원을 가서 좋은 분께 실력이 있으신 분께 수술을 받고 뭐 저같이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처치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 지인분들도 저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도 수술을 하신 분이나 이제 막 하신 분이나 하실 분이나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꼬질한 모습에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만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음식은 자유롭게 못 먹고 맥주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면 조심해서 잘 놀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